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방소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시고 따뜻한 마음들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세상은 아직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서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됐나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 어르신들은 제가 구치소에서 3개월을 마치고 나와서 다 뺏기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라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게, 혹시 내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한테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먼 훗날에도 후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공안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때 내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공안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신분증이고 뭐고 다 뺏어놓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자, 이제부터 네가 중국 땅에 나가서 어디 가서든 혹시 잡히거나 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참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찾아왔나, 다른 뜻은 없고 저 어르신들로 인해서 제가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그 5분 중에서 3분은 괜찮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형제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서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함께 와 있던 분도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뭐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2분이 제일 이제 속상했었거든요. 정말 무연고였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이제 요양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그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걸 다 뺏었으니 그 중에서 일부러 이 어르신들을 꼭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할게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한국을 올래니 제 손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치소 안에서 브로커 전화번호는 들고 나왔는데 비용이 얼마냐 하니까 그 당시는 그냥 중국에서 떠나오는 거는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국까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놈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제가 나와서 핸드폰을 쫙 보니까 부재중 전화도 들어 있었고 해서 제가 천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새 들어 살았던 집 주인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분이 엄청 김치를 좋아하는 바람에 제가 가끔 김치를 담궈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또 내가 김치를 한다고 하기만 하면 이제 땀을 흘리면서라도 가지러 왔던 분인데요. 그분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 중국에서 가장 큰 카펫 회사를 하는 분이에요. 정말 부모님한테 끔찍하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분인데 중국 사람 치고 보기 드문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동안 전화가 안 됐냐? 갑자기 천진을 떠난 것도 이상했는데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라 하고 제가 차종지종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의 조선족도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정말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 내가 3개월 잡혔다가 이렇게 풀려 나왔다.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완전 빈 털털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하루만 기다려 달라. 정말 그 다음날 이분이 오셨어요. 그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는데, 이분이 오면서 어떻게 하고 왔냐면 이런 여행 가방 같은 것에 그 돈을, 인민비로 50만 원,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걸 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 오면서 다른 말 이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 돈으로 네가 다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너무나 이제 감사하기도 했고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때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한들 이 중국 당국은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일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 편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 나한테 이 돈을 줬다가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이 돈을 내가 들고 뛴다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설득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가는 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근데 탈북 비용이 없다. 여기서 나한테 5만 원만 달라. 5만 원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2만 원, 2만 원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제 친구한테 줬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 차마 나는 그 어르신들을 내가 다시 볼 그런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대신 뒤처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탈북 노정은 다음에 한편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중국에서도 저는요, 특무로 그냥 잡혀서 그렇게 3개월을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도 역시 저한테는 또 간첩이라는 딱지가 또 붙게 됩니다. 너무나 옥장이 막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저를 또 이제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인천공항까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국정원인데 국정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국정원에 계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야, 너 간첩이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때는 뭐 제가 아니니까 그걸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받을 때 매칸 다른 이제 그러니까 1인 1실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철로 된 이런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에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분과 이제 조사 받는 우리 분들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저보고는 가방 내려놓지 말래요. 짐을 풀지 말래요. 그래서 따라오라라고 해서 짐을 낑낑 들고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보니까 큰 사무실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조그만 이런 그 취조실인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사무실로 데려오지? 보니까 뭐 소파도 쭉 이렇게 있고 이제 커피도 차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시는 분이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솔직히 다 털어놓기 전에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못 나간다. 이 안에서 6개월 있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국을 떠나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나가서 내가 북한에서 뭐 했고 다 얘기하면 오래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만에 결혼해서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왔다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첩으로 지목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 안에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국정원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제 있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너희들 중에 가장 좀 의심쩍거나 이런 사람이 없냐 물어보니까 아마 여러 명이 저한테 저 여자가 가장 이상하다. 딱 간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 간첩 낙인을 이제 찍힌 채로 여느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뭘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한 기간이 가장 길다. 자, 그래 했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14년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가 가정주부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국가가 얼마나 큰 손실이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라.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성 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로 이제 저한테 이제 커피도 한 잔 주시고 그리고 주말이면 간식도 가져다 주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자꾸 유도 신문도 하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북한 사람인 건 분명하고 또 저희 시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다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저를 내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처음 이제 제가 그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온 것이 대구였는데요. 왜 대구로 왔냐면 서울, 인천 쪽에 모두 다 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요. 하지만 저는 누구도 없는 데서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이 남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구에 집이 남는데요. 아, 그러면 대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로 왔고, 그때 파주에 이제 집을 받았는데 그 파주 쪽에 집이 아직 나지 않아서 함께 따라온 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손에 든 모든 이제 돈이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돈이 300만 원인데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중고로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고 주방 용품들 덜어 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금방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 입을 옷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돈,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옷을 사보려고 다녀보니 시장에 있는 옷들은 마음에 드는 것도 잘 없고, 그렇다고 백화점 가니 뭐 비싼 옷이라서 뭐 한두 벌 사면 그 돈이 일전도 안 남겠고 컴퓨터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중국에 저희 친구한테 그 짐들을 다 맡겨놓고 왔으니 그걸 가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여권을 빨리 만들었어요. 했는데 그 함께 이제 대구에 왔던 애가 나도 중국에 가겠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 보따리가 많기 때문에 짐이 이제 그 항공사에서 붙여주는 게 키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어서,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는 뒤따라 와라. 걔는 여권이 없어서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천진을 출발합니다. 근데 왜 내가 짐이 길림 쪽에 있으면서 왜 그게 천진에 갔냐면 한 번 잡혔던 곳에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내 짐을 천진에 이쪽으로 좀 붙여달라. 저희 회사 분들이 아직 살고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짐을 좀 보내달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쪽에 이제 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뒤따라서 한 일주일 뒤에 왔고요. 왔는데 거기서 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 왔거든요. 왔는데 일은 그때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한테 이상하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기 들고 밖에 나가서 자꾸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점심 약속이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자꾸 고민에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 너 자꾸 왜 나한테 뭘 숨기는 것처럼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나 때문에 국정원에 있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나갔다 왔다 하고 솔직히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니까 내가 먼저 중국에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일주일 사이에 혹시 북한에 갔다 온 것 같지는 않냐, 혹시 누구를 만난 것 같지는 않냐, 누구를 만난지 네가 혹시 아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를 데려다가 자꾸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순간 제가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화번호 달라 해서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제가요 그 마음에 쌓였던 울분을 터놓습니다. 내가 중국 땅에서 모든 걸 다 뺏기면서 그 안에서도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나를 어디를 보고 자꾸 간첩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네 내 옆에서 24시간 그럼 함께 지나자.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내가 계속 전화를 할 테니까 나한테 붙어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게 쌓이고 쌓인 걸 어디 풀 데가 없었던 김에 있는 대로 제가 화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압니까? 그래도 함께 저한테서 삶을 사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한국 분들이 전화 연락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번호로 나오고요. 메일 보내도 그냥 반송되고 돌아오고요. 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한번 퍼즐을 맞춰보니까 내가 간첩이라고 이러니 그분들도 아마 다 국정원에서 불러다가 조사를 했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들한테도 한없이 미안하고, 그 순간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북한에서 여기 진짜 오라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이 땅에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한국까지 왔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감투를 벗을 수가 없을까? 왜 벗어날 수가 없을까?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대전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어느 한 공연단에서 와서 무용을 좀 가르쳐 달라 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수차례 오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그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게 맞는지 수차례 국정원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메일 하나 어디를 보내도 그 당시는 지금 다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한 결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바로 강연도 하게 되고 찾게 되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점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 너무나 많았고 우리한테 북한에서는 역사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거든요. 북한의 모든 역사는 김씨 집안이 이제 만들어 온 역사로 저희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완전히 청명관이에요. 눈뜬 소경이나 같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나온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제2의 고향에서 나는 이 고향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면서 아마 한 3년 지나서부터 아마 저한테 그런 딱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 오는데 저는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한국 와서도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될 때까지 이 간첩 오명을 벗을 때까지 참 심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곁에 혹시 이런 분들이 보이게 되면 따뜻이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저는 이게 통일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